중력을 하실 때 이제 뭐 속력, 속도, 가속도 뭐 이런 얘기들은 했었으니까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빠르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앞에서 중력과 역학 시스템을 할 때도 이 단원에 필요한 물리량을 먼저 배우고 지나갔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동거리가 뭐예요? 변이가 뭐예요? 속력이 뭐고요? 속도가 뭐고요? 가속도가 뭐고요? 그 다음에 물체는 힘을 받지 않으면 정지 상태를 유지하든가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든가, 물체가 힘을 받으면 빨라지든가 느려지든가 뭘 해야 되잖아? 우린 그걸 가속도라는 물리량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있구나. 근데 그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으면 가속도가 플러스로 작용을 하는 거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로 작용을 해서 빨라지든가 느려지든가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하필이면 또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대요. 우린 그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등가속도 운동 중에 우리 교과에서는 누가 나오는 거라고? 자유낙하가 나오는 거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자유낙하가 뭐 떨어지는데, 뭐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데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동시에 도착하고 질량에 상관없이 지면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전이라는 단원에 들어와서는 등장하는 물리량이 운동량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자, 운동량이라는 애를 우리 책에서는 관성 얘기를 먼저 하면서 운동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이건 한 거지만 3개가 있었어요. 1번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뭐였지? 그지? 그거는 관성. 자, 관성은 네 말대로 서 있었어? 나 계속 서 있고 싶어. 가고 있었어? 나 계속 가고 싶어. 이게 관성이고, 관성의 법칙은 그 관성 때문에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뭐 한다? 자신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든가, 그것도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해.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물체가 관성을 갖기 때문이고, 그래서 관성이라는 건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로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고요. 빠를수록 관성이 크고요. 정지한 물체도 관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 관성의 예로다가 막 뛰다가 걸렸네? 넘어지잖아. 그지? 이런 것도 관성이고, 버스가 달리다가 멈춰서 내 몸이 쏠리는 것도 관성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물건을 요 위에다 놓고 책만 싹 뺐다. 이것도 이 물체의 관성이고, 그지? 뭐 이러한 예시들만 구별을 잘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 관성 얘기가 갑자기 운동량 하다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요, 빠르기에 비례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흔히 질량이 클 때 같이 커지는 게 관성이고, 물체가 빠르기가 증가할 때 같이 커지는 게 관성이야. 그래서 흔히 운동량을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라고도 얘기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중요한 거지. 그지? 그리고 그래서 질량의 단위는 항상 킬로그램을 넣으셔야 되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넣어야 되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운동량, 속도를 가지고 만든 물리량이므로 속도는 방향이 중요했죠. 그래서 운동량도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량 앞에 항상 뭐가 붙을 거야? 부호가 붙을 건데, 운동량 앞에 붙은 부호가 의미하는 건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이에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어? 그럼 운동량을 플러스 머시기 해야 되는 거고, 왼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머시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운동량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실 때는 꼭 부호를 붙여서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씁시다. 가속도의 법칙. 자, 가속도의 법칙은 결국 아까는 힘을 안 받았을 때잖아. 이번엔 힘을 받아요. 물체가 받은 힘이 0이 아니다. 힘을 받았다. 그러면 물체는 반드시 뭐가 생길 거냐? 가속도가 생길 건데, 가속도와 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F는 ma. 가속도와 힘은 비례 관계에 있고요.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야, 그냥. 그지? 그래서 굳이 뭐 쓰자면 얘는 질량이 킬로그램이고 얘는 미터 퍼 세크고, 그래서 힘은 반드시 뉴턴이라는 단위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질량 킬로그램으로 넣어야 되고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로 넣으셔야 뉴턴이란 단위를 얻으실 수 있죠. 단위 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3번은 작용반작용의 법칙이었죠.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뭐냐? 힘은 항상 쌍으로 만들어진다. 그지?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반드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합니다. 선생님이 바닥을 밀면 바닥이 나를 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선생님이 칠판을 때리면 칠판도 나를 때리죠. 그죠? 선생님도 아프잖아요. 지구가 선생님을 당기면 선생님도 지구를 뭐하고 있는 중이다. 당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힘은 항상 쌍으로 만들어져요.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힘인 거야.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원래는 이 뉴턴의 운동법칙 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늘은 운동량이 더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운동량은 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물리량이 누가 있냐? 충격량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충격량은 충격을 받은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로. 그러면 충격을 받았다는 건 힘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힘의 크기가 중요할 거고요. 그 힘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작용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의 비례, 시간에 비례하는 물리량이고, 얘를 이렇게 쓸게요. 아이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 시간의 단위는 초.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초라는 단위를 쓸 거고요. 중요한 건 힘도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잖아요. 충격량도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그럼 충격량 앞에도 부호가 붙겠죠? 그럼 충격량 앞에 붙은 부호는 뭘 말하느냐? 방향. 그렇지. 무엇의 방향? 힘을 받은 방향. 그래서 만약에 얘가 플러스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다. 그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다. 자,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이 같은 단원에 나온 걸로 보아. 우리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 봐요? 자, 우리 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원래는 얘가 이제 이 식이 왜 나왔는지 해야 되는데 안 할 거예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충격량이 0이 아니란 얘기는 이 충격을 받은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 대상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석을 바꾸면 충격량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와 같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가지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그 충격을 받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공이 10m/s로 0.1kg짜리의 공이 날아가다가 벽에 부딪혔대요. 그래서 그냥 다시 되돌아 나왔나 봐요. 이번엔 5m/s로 되돌아 나왔대요. 벽에 꽝 해서 이제 되돌아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벽에 의해서 얘가 뭘 받겠어요? 충격을 받은, 그죠? 힘을 받은 거겠죠? 자, 그럼 벽이 물체에 가하는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었나요? 반대 방향이었나요? 그죠? 그럼 아마 이 벽이 물체에게 가한 충격이 이제 물체의 운동과 반대로 됐다는 얘기니까 내가 만약에 충격량을 구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얘가 가한 힘의 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그 힘이 작용한 시간, 즉 부딪히는 시간이 약 0.01초 동안 작용했대요. 그리고 나보고 이거 구하래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요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 물체가 충격을 받아서 운동량이 변했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는 거지. 이제 운동량의 변화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중 속도. 그치.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거야. 왜? 처음과 반대 방향이니까.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그죠? 그럼 이게 나중 운동량인 거고 이게 처음 운동량인 거야.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가 되는 거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와 같다? 충격량과 같다며. 근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거든.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 5죠? 아니네? 0.5네? 0.1. 계산하기 마음에 안 드는데. 자, 0.5에 얘는 1이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0.5에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5겠죠? 그랬더니 힘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균 작용한 힘의 크기 얼마? 마이너스 15. 아니요? 150. 아. 맞나요? 네. 그죠?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벽이 150N의 힘을 일정하게 작용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고요. 이 벽이 물체에게 작용한 평균적인 힘의 크기가 150이고 그게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으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했구나.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단원의 제목이 안전이잖아. 안전. 그지? 그럼 이 운동량, 충격량 이들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안전을 위한 건 아니고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이 대포를 멀리 쏘고 싶어요. 그래서 대포를 최대한 멀리 쏘고 싶어서 고민을 한 거야. 대포를 멀리 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서 내가 대포알을 넣고 여기서 이제 막 가열을 해가지고 얘한테 힘을 줄 건데 최종적으로 얘가 여기 가서 날아갈 때 속도를 빠르게 해야 멀리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속도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처음 속도는 정지거든.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나는 동안 마지막 속도를 크게 만들겠다. 그럼 여기서는 뭘 크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나중 운동량을 크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0이죠. 그럼 나중 운동량을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냐? 이 대포가 저 대포 R한테 충격을 많이 주면 되지. 그치? 왜? 충격량이 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면 나중 속도가 클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난요 충격량을 뭐 하고 싶어요? 늘리고 싶어요. 그죠? 근데 목적은 그러한데 대신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대포 R한테 가는 힘의 크기는 크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앞에 붙었어. 힘의 크기는 일정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결국 충격량을 늘리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충격량이라는 게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은 내가 뭐 어떻게 하기 힘드네. 그러면 대신 뭘 늘리면? 시간을 늘리면 얘가 늘어나죠. 그죠? 그럼 얘가 늘어나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늘어날 거고 그 결과 나중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주겠죠. 그러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포를요 포신을 길게 만들어요. 요걸 길게 만들어요. 얘를 더 길게 만들면 짧은 놈보다 긴 놈이 더 오랜 시간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충격을 많이 가하게 되고 그 결과 나중 속도도 크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러한 예로 뭐가 있냐면 대포의 포신을 길게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테니스를 쳐. 그러면 맨날 그 코치들이 뭐라 그래? 끝까지 치세요. 이런 말 많이 해요. 끝까지 휘두르세요. 그 끝까지의 의미가 최대한으로 시간을 늘리는 거야. 접촉 시간을 늘리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더라. 근데 이제 얘는 안전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죠. 안전과 관련된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 두 번째에서 나와요. 자, 이번에 안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걀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겁니다. 자, 우리 배우셨으니까 질량이 같은 A 달걀, B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요. 자유낙하죠?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똑같죠? 그리고 이 지면에 부딪히기 직전 속도. 그렇죠. 여기 같아요. 저 질량도 같고 속도도 같습니다. 운동량이 같네요. 그죠? 그런데 얘는 방석 위에서 뭐 할 거냐면 정지할 거예요. 자, 방석 위에서. 얘는 그냥 맨 바닥에서 정지할 겁니다. 그러면 부딪히기 전 운동량 같죠? 부딪힌 후 운동량?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어요. 같아요, 달라요? 변화량 있지, 나중 빼기 처음. 아. 근데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왜?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똑같으니까. 아, 그래서 저거 배웠어요.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A랑 B랑 같단 말이야. 그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면 A가 받은 충격량도 B가 받은 충격량도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놈은 안 깨져, 이놈은 깨지냔 말이지. 왜냐면은 그치. 방석에 떨어지면 네. 시간이 맞아요. 방석에 떨어지면 이 충격을 받는 시간이 좀 더 길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어? 충격력이, 그지? 충격력이 뭐 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방석에선 깨지지 않았습니다. 요걸 그래프로 나타내죠. 그죠? 시간, 무슨 그래프? 힘 그래프. 그지? 그래서 A님은 어떻게? 무한만하게. 그지? B님은 어떻게? 뾰족하게. 근데 이제 그지? 넓이와 같다. 그렇지. 시간, 힘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므로? 충격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 근데 아까 이러쿵저러쿵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뭐예요? 같아요 했으니까 여기 면적이나 여기 면적이나 뭐 해야 된다? 같다. 그치? A가 만들어내는 면적이나 B가 만들어내는 면적이나 같아. 왜? 충격량이 같으니까. 그런데 A는 그 충격을 가하는 시간이 길어서 힘이 작은 편이고 B는 시간이 짧아서 힘이 큰 편이더라. 그러니 내가 어쨌거나 결국은 달걀은 떨어집니다. 그러니 충격량을 직접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떨어지는 달걀을 뭐 어떡할 거야? 그지? 대신 떨어지더라도 안 깨지게 하고 싶다면 뭐 하면 되겠다? 시간을 늘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이용을 하는 거야. 얘는 조건이 뭐야? 충격량은 못 변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신 뭐 하면? 충격이 작용하는 시간을 늘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지? 충격력의 크기를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한 예시들이 나오죠. 불러볼까요? 헬멧. 그렇지. 또 자동차 범퍼. 선생님이 몇 번 해먹어 봤어. 또 에어백, 그렇지. 에어백. 요건 아직 못 터뜨려 봤어. 뽁뽁이, 뽁뽁이라고 써도 되나? 뽁뽁이. 요즘은 그래도 그 지구를 생각하나 봐. 요거 많이 안 쓰고 뭐예요? 종이 만충제 많이 써요. 그죠? 글러브. 그지? 그 다음에 막 우리 막 어디서 뛰어내릴 때 어떻게 뛰어내리라 그래? 무릎을 굽혀요. 이것도 다 뭐야? 이것도 다 이 시간을 늘리는 거야. 뭐 공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배워?
팔을 당겨서 이렇게 오잖아. 그런 게 다 이런 것들을 위함이지.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구별해 주시면 그거 뭐냐 번지 점프할 때 그 매단 줄 있잖아. 점프할 때 그 줄이 떨어지면 이렇게 쫙 늘어나잖아. 그것도 이거야. 만약에 줄이 안 늘어나는 줄이면 그러면 그렇죠. 돌아가시겠죠? 자, 그래서 번지 점프 줄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예시에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원래는 여기 뭐 충돌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얘는 그냥 혼자 떨어지시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이렇게 한 놈이 앞으로 가고 있었고, 앞에 또 한 놈이 있었는데, A가 빨랐나 봐. 그럼 가서 B랑 부딪히겠지? 그러면 부딪히기 전, 그 다음에 부딪힌 후, 뭐 이러쿵저러쿵 해요. 근데 원래 이거는 심화 과정인 거야. 이 지금 충돌이라는 단어 안에서 심화 과정이라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 아니요. 그럼 패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심화를 하면 요거는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요 정도만 구별을 하셔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더라. 와. 자, 그러면 그 저기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해볼게요. 네. 와우.